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엄청난 분을 또 모셨죠. 뭐 엄청난 이슈 갖고 왔습니다. 이 정도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통화정책 전문가 정말요? 플러스 실무 경험도 있으신 오, 어떤 실무 경험인지는 직접 잠시 후에 들어보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재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경험에 빗대서 네. 그때 어떤 일을 하셨었고 네. 가서 일해 보시니까 거기는 좀 어떤 구조로 좀 이 업무가 진행이 좀 되고 있었어요? 네,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박사를 받고 처음 박사 따기 96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사 공부하러 갈 때는 이제 대부분 그때 한국에 들어오셨으니까 예, 네, 네. 한국에 들어오겠지라고 아니면 취직을 해도 이제 대학교에 취직을 하겠지 네. 하고 했는데 뭐 주도 교수님도 약간 통화정책 쪽으로 하시고 논문이 통화정책이어가지고 그 연준에 가게 됐습니다. 연준이랑 뭐 영국 대학이랑 미국 대학이랑 골고루 했는데 비교하다가 뭐 지도 교수님 말씀을 따라서 연준에 가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로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부 그런 데서 이제 모형 국내 모형을 만들고 2년 동안 네네네. 있다가 네. 2년 동안 있다가 그 연준의 그 외국인 정책이 좀 어떻게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2098년에 굉장히 많이 떠났습니다. 한 18명이 동시에 떠날 일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떠나가지고 버지니아 대학에 가서 5년 가르치다가 그 사이에 영주권 받고요. 네. 2003년에 어떻게 다시 연준에 와서 2010년까지 일을 했었는데 음. 돌아와서는 통화정책국과 음. 네, 같은 네. 데서 일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워싱턴 연준에 계셨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파월 의장까지 이게 의사결정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 연방 그 준비제도. 준비제도가요. 예, 예.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더하고 사실 한 7, 8년 전에 나왔던 그 숭어무인의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화폐 전쟁이요. 네, 거기서 네. 이제 음모론. 그렇죠. 네, 그런 게 국가가 내지 않은 돈을 지금 저기 어디 유태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네, 만든 네, 연준이 그게, 네, 지금 네. 지구인들의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마음대로 하고 연가지가 있다. 화폐 전쟁이고 네, 네. 거기다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이걸 가지고 좀 외계인하고 딜을 해서 네네. 지구 시민지화를 하기 네네. 위한 거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화폐 전쟁은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한 위대한 중국인들이 네네.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게 이제 화폐 전쟁의 내용이죠. 네, 그 내용인데 일부는 이제 연준의 책임도 없진 않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주로 미국 특유의 정치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뭐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네, 하면 2008년 이후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레이트 디프레션은 아직 그냥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 대공황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하면 70년대에 네. 10% 인플레이션 뭐 그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이제 그레이트 디베이트라고 하면 예,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논쟁은 뭐냐면 미국에 있어서 네. 그 국민들을 컨트롤하는 거를 정부가 할까 아니면 민간이 할까 네. 하는 게 가장 큰 디베이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상상이 안 가죠. 왕조의 우리나라는 무조건 정부가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얼마 덜 할까잖아요. 중국은 더 하고요. 집에서 밥이 타도 이거 정부가 잘못하고. 네, 정부가 잘하고 잘못하고. 네. 중국도 보면 요즘에 시진핑의 그 장기 집권 같은 거 보면 네네. 또 사실 그런 게 가능한데 예. 형 교수님 미국 사람들은 생긴 게 그 인디언을 제외하고 네, 예. 전부 다 도망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외지인들. 네, 왕정에서. 외지, 예. 네. 왕정에서 왕정에서. 도망오잖아. 그러니까 정부의 컨트롤을 주는 거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제도도 1913년에 이걸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부는 정부에, 일부는 민간에 두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예, 예. 그거는 독립된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independent within the government, 정부 안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이냐 아니냐는 말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법 제도적인 독립성을 갖춘 네, 그렇지만 국가기관. 국가기관이죠.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12개의 지역 연준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 서부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있고요. 가장 유명한 건 뉴욕이고요. 네네. 그런 12개의 지역 연준은 법적으로 완전히 사적인 기관입니다. 본인만 때문에. 공무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민간 기업 출신들이다. 네, 이게- 그러니까 네네. 이사회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또 완전 공무원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네네. 예, 예. 근데 그리고 12개의 지역 연준은 다 민간.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거기 있는
프레지던트들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간인으로서 가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 사회나 중국 사회 보기에는 음모 이론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민간인들이 하냐? 그건 사각기 국가가 해야지. 그렇죠. 네네. 오. 네, 그래서 그 국가기관인 지역 워싱턴 이사회에 예, 있는 7명의 이사들과 12개의 지역 연준이 있는데 전부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네. 예. 그 중에 5명 돌아가면서 뉴욕은 항상 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해서 12명이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FOMC입니다. 네, 그 FOMC 연방 그 공개시장위원회는 예, 예. 네네. 공적인 기능과 사적인 기능이 골고루 섞여 있고요. 미국의 자금의 흐름을 좌우하는 금리를 그런 7대5 정도의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공동으로 결정해라. 저 굉장히 라고. 한국적인 질문이 지금 네. 생각이 나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연준이 이제 전 미국 전역에 네. 1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그 지역별로 네. 다 산업의 특성이 있을 것 같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은 다리 놔야 돼.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지역은 금융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 네. 있을 거고 어떤 맞습니다. 지역은 뭐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곳이 있을 거고 그러면 네. 금리 올리겠다고 하는 쪽은 금융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우리는 금리 올리는 거 좋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똑같은 금리 인상을 두고 제조업 기반에서는 네. 우리는 부채가 많아서 금리 인상하면 안 돼. 네.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어떤 지역의 연준이 이번에 보팅권, 그러니까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대적 상황인데 네. 금융시장에 금융시장으로 주로 돈을 버는 그 연준에서 네. 보팅권을 갖고 있으면 금리가 인상되는 거고 네. 제조업 중심의 지역의 연준에서 보팅권을 갖고 있으면 네. 금리 인상이 안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적지만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네. 그 맨데이트를 따라가게 돼 있지만 그걸 해석하는 입장에 있어서 예. 아무래도 그 동네의 의견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몇 명이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누가 보도할 때 어떤지.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그 소소한 욕심이 그러니까 하여튼 경제학자들은 뭘 연구해 하면서 네, 나가는 뭔가 있으면 합니다.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같은 거 받아보시면은 이제 오늘 몇 시에 누가 뭐 얘기한다. 네네. 뭐 여러 명이 다 나오는데요. 네. 그 중에서 보트를 하는 사람이 위에 나오고요. 안 하는 사람은 밑에 나옵니다.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토론에서는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이 토론을 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받아야 하나.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아래 위로 쓸 때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을 위에다 써주고요. 투표권이 없는 사람을 아래다 써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이제 읽으시면 FOMC 파티시펀트라고 참가자라고 네네. 하면 여러 명을 지칭하고요. 예. 네네. FOMC 멤버라고 하면 12명만을 지칭합니다. 음. 그래서 그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없지도 혹시, 않습니다. 혹시 그게 어떤 그 내부의 정치적인 결정을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도 네.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근데 이 없진 않은데 그게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네.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기반에 따라 얼마나 바뀌냐 하고 하면은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방향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라는 정도로 뭐 지금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연준 같은 경우는 아까 민간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네. 거기는 뭐 어떻게 그 의장을 결정해요? 자기네 장을.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식회사를 떠올리게 네,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럼 맞아요? 그것도 주주가 있습니다. 그래요? 주주가 있는데 배당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몇 퍼센트 딱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배당은 아니더라도 배당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 사람이 네, 가서 그렇죠. 의사결정. 얼마나 파이팅 넘치게 네, 이제 네, 싸우냐 이건데 맞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도 이제 주주총회를 해서 의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주들이 그러니까 주주의 의장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연준 또 프레지던트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지던트하고 CEO죠. 체어맨이죠, 체어맨. 네네. 그러니까 체어맨은 거기 있는 뭐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인데 뭐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많습니다, 주로. 네. 네, 거기서 하고요. 이제 거기서 프레지던트를 뽑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뽑으면 안 되는 게 워싱턴에 있는 이사회에서 전체 이사회에서 연준 이사회에서 이거 갖다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약간 이렇게 교감이 있고 문제가 없을 분을 추천하죠. 실제로 문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아서 다 서로 교감을 하고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나 보네요. 근데 네.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느니 독립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통위원들도 대한상위 추천 인사들도 네네네. 있고 이게 네네. 각각의 추천 인사들이 이게 있거든요. 이 구성을 보면은
독립적으로 잘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제도만 본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기는 좀 더 이제 극단적인 형태 같긴 한데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더 그 자율적인 어떤 룰에 의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하는 생각인데 우리는 미국 통화 정책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만 얘기하면 분명히 없다 그럴 것 같아갖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의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고려를 해요. 고려를 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을 예를 들면요. 제가 일한 동안 한국이 딱 한 번 이슈에 올랐습니다. 그래요? 언제였었어요? 98년입니다. 큰 사고 칠 때. 크게. 그랬을 때 한국이 그야말로 넘어가면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한국이 넘어가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크냐. 결국은 어차피 미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니까요. 그렇죠. 그 외국의 그 자체가 궁금한 것보다는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거죠. 뭐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됐고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야 사고를 치려면 미국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쳐줘야 뭔가. 그게 대마불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큰 사고가 나지 본인이 커서 후 하면 영향을 미치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신경을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수합도 마찬가지, 통화 수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97년 외환 위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모든 분이 IMF 위기라고 하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그렇게 말하면 IMF 있는 친구들한테 혼납니다. 우리는 위기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제가 그쪽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좀 심하게 하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그 얘기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넘어갈 나라인데 돈을 빌려주고 물론 이자는 많이 가져갔지만 그래서 자기들 빌딩 하나 더 지었지만 자기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딩 산 줄 몰랐네. 거기 이게 하나 더 올렸습니다. 제2관. 제2관의 4분의 3은 한국 거고 4분의 1은 멕시코 거다. 그것도 농담이 있습니다. 멕시코 위기도 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분은 없다는 거. 지분은 뭐 조금씩 안 막혔지 그것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으면 그러면 역할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한 분석이 한 번 있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그냥 조그맣게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분석된 그거 한 번입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더 풀어가 보고 싶어요. 이제 FOMC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그때 경험하셨던 얘기들 쭉 듣고 나니까 지금은 어떤지 이제 물론 떠나신 지 좀 오래됐지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트럼프가 파월에게 뭐 그 연준이 금리 결정하기 직전에 1%포인트를 내려야 된다. 막 이러면서 중국도 예를 들면 야, 중국은 뭐 지급 준비율도 낮춰주는데 거기다가 돈까지 풀고 막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1%를 낮춰야 된다면서 연준을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압박을 하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만약에 실제로 금리를 낮추게 될 경우 그럼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연준이 움직이네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게 행동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금리를 동결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실제로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 말고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지금 FOMC 계시다면? 의장 하시죠, 그렇죠. 의장. 의장이라고 하고.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진짜 그야말로 있으면 스태프든지 의장이든지요. 우리가 과거 어떻게 했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단 과거에 좋은 전통이 있으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 한 번 정도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대통령의 의견이 너무 압박으로 비춰서 일부러 반대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아주 심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가지 못할 정도면 아예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반대로 해서 우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놓고 넘어가지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의심을 받으면.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미대와 저도 의심을 안 하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거죠. 물론 트럼프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중국의 지급 준비율 우리가 안 봤는데 그럼 바뀔 수 있죠. 근데 다 보고 있거든요, 사실. 연준이 안 본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지도 않은데 네. 예, 그런 이미 보고 있는 거면 알아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그것도 거죠. 놀랍네요. 진짜 입김이 작용을 해서 거기에 좀 반하는 행동을 했던 기록이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크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와. 된 거는 한 번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 대부분은 다 그냥 물론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바꿨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일은 뭐 근데 한국에 비해서는 미국이 더 독립적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간이 더 독립적이고요. 음. 네, 일단 그 14년입니다 임기가. 아, 14년이요? 14년? 네네 임기가요. 아, 대통령이 7명은요. 네. 다른 분들은 거의 뭐 그 2년이었나요? 우리나라요? 아니 우리나라- 저기 다른 나라 분들. 5년. 예. 다른 분들은 5년씩인가 있는데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냥 은퇴할 때까지 계신다고 아, 보면 됩니다. 네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아. 네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부르거나 그렇구나. 아니면은 뭐 더 다른 자리를 가지 않는 어. 이상은 그냥 계속되고요. 연준의 이사회 이사들이 14년 텀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펜이 18년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7개가 있으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데 예, 예. 각 자리마다 정해져 있어요. 14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음. 누가 1년 쓰고 나간 자리에 들어갔다. 그럼 음. 13년 하고요. 그 다음부터 14년. 자기 클락이 한 번 1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래요? 27년까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네네네. 그리고 한 명 임명이 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채우고 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걸 누구한테 주고요. 그게 4년 이내면 아니면 3년 그럼 대통령이 한 번 더 임명하잖아요. 예, 예. 네네. 그러니까 14년이 계획돼 돼 있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은 그냥 채우고. 교수 같은 경우 2년 하고 나갑니다. 아, 그래요? 일단 학교에서 연장을 안 시켜주고요. 네네. 네,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 3년까지는 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번학교 3년이었는데요. 네네. 대부분 2년 동안만 해주고 더 있으면 학교 그만두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정규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언제 14년짜리 비정규직 안 하고 계약직 안 하고. 네, 계약직 안 하고. 야. 물론 이제 계약직 끝난 다음에 아예 내가 시장에 가서 일을 하겠다. 네. 그러면 그 패스도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공헌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돈도 꽤 벌 수 있는 그런 패스이기는 하나 네네. 근데 많은 교수들이 돌아가고요. 예. 그래서 오래 한 경우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매체에서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지금은 좀 환자니까 네. 좀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였어요. 지금 환자니까 약간의 이런 변동성,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좀 더 이렇게 완화적으로 하는 게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까지도 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좀 받았었거든요. 예. 그 좀 그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정책과 통화 정책, 재정 정책과 연계해서?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말씀하신 걸 보면 예, 예. 네. 그 가장 이상적으로 재정 정책이 장기 성장률을 올리고 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그 경제에 좀 이렇게 그 별로 이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분들에게 돈이 잘 갈 수 있는 네네. 그 두 가지가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완화적으로 돼야 된다. 그런 건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재정 정책이냐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세금 얼마나 쓰냐 문제예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쓰면 되게 좋은데 예. 완화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세수가 많이 거쳤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개인의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인간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라고 믿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안 쓰인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써봐야 효과 안 나니까 그냥 아예 건전성 지키는 게 낫다. 그거 믿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완화적으로 나가야 되느냐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잘 쓰면 완화적으로 나간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쓰느냐 그건 이제 또 그 다음에 실제로 재정 정책을 펴는 재정학자라든지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하는 문제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디테일이 어렵습니다. 그쵸, 항상. 근데 일단 그 건전성 측면에서는 일단 그 실탄은 있다라는 네. 걸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잘 쓸 수만 있다면 더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같이 이제 어떻게 발 맞춰서 잘 해주느냐 하는 거. 그게 물론 너무 나가면 막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적당할 때는 발 맞춰서 나가면 제일 그게 가장 그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요새 그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뭐 재정 건전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국민의 세금을 정부가 괜히 들고 있는 거라고 볼 그렇죠. 수도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좀 안 좋고 아니 사실 일본 같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아베 화살처럼 쏘지는 않더라도 네.
뭔가 이렇게 정부라든지 아니면 통화당국이 우리가 이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희망을 주는 마중물의 시그널로서라도 조금 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완화적으로 네네.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다 말만 하고 좀 뭐 액션들이 없어갖고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네, 아니 네, 맞습니다. 통화정책이 말씀하신 대로 화폐 가치를 바꾸는데 이게 쉽게 바꾸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대부분 다 뭐 51대 49입니다. 이게 70대 30이면 쉬워요. 네, 그러면 그쵸, 70%를 도와주기 위해서 니네 좀 네, 참아라 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안 돼요, 잘. 네.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요 한두 개가 넘어지면 그렇죠.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안 살릴 수 없다라고 하면 설득이 가능한. 지금도 아직도 물론 싸우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버난케랑 행크 폴슨이랑 팀 가티너가 셋이 서가지고 예. 평소에 거의 보여주지 않던 얼굴 표정을 하고 되게 미안한 재무장관이랑 표정. 한국은행 총재랑 같이 있는 거지. 네, 한국 총재랑 이제 뭐 뉴욕 사무소장이랑 네. 같이 딱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평소 거의 보이지 않는 세 사람 다 아주 그냥 다소곳한 표정. 네네. 은행을 보이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미안합니다. 돈 좀 쓰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음. 네,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죠. 아.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사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중물을 가끔 이렇게 틀어주는 게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정말 큰 위기가 있으면 나가서 막는 게 또 하나입니다. 그 두 개가 중앙은행이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마중물은 되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음.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중앙의 독립성을 준 게 재정 정책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가서 예, 이거저거 그렇죠. 해봐라. 네. 실수하더라도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여당이 너무 실수라고 실수하는 경향이 많다.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반대로 그냥 니들은 조심해라. 네, 그거 하니까 그래서 보수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보수적이 되는가 하는 거는 그건 차이가 있겠지만 재정 정책보다 통화 정책이 보수적인 거는 그건 어느 나라 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저희 그 시청자 청취자들한테 네. 그 통화 정책을 주제로 뭐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면은 좀 어떤 얘기를 좀 네. 해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뭐 이런 거라도.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향을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긴 한데 예. 그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통화 정책이고요. 아. 네. 거기에 더 이제 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큰 위기를 막는 것이 통화 정책이 아닌가. 네. 그런 게 더 통화 정책에 주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은 네. 그게 아니라 좀 작은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필요한 데 가서 찍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마지막 편하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떻게 그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정말 현답을 해주신 아유, 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정책을 바라봐야 되는 뷰를 이제 네. 지금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네, 네. 와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로 아유. 또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 또 잘 아니야, 해주셨어요. 나는 내 삶을 개선해 주길 바랬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모두 망하지 않게 해주는 네, 것이 그쵸. 아주 더 가장 중요한. 중요하죠. 그쵸. 큰 실수.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FOMC에서 실제로 한 9년 넘게 그때 9년 처음- 정도 네. 일했고요. 지금은 그냥 그 알바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용병. 용병하고 있습니다. 용병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본업으로는 또 이제 네, 고려대학교에서 그게 거기서 월급은 학생들을,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면서 하고 계시는 김진희 교수님과 함께 실제 통화 정책이 어떻게 그 결정이 되는지 정말 그 디테일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